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그, 4.10 총선 데이터가 일단 이빨 빠진 것처럼 한두 개가 채워지질 않아서 열심히 지금 대선 자료 들어온 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 자료가 저 직전에 했던 게 뭐 따로 제가 누적 기록을 해놓은 게 없어서 동영상을 올렸던 걸 보니까 이 앞서는 38군데 시군구 480만 명 정도를 입력한 걸로 영상을 찍었었고요. 오늘은 790만 명이니까 요 직전보다는 한 10% 정도 더 입력하게 된 거네요. 시군구 숫자로는 62개째 입력을 했고 793만 6천 명을 입력을 해서 지금 오늘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겸해서 왜 이런 작업을 제가 시작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겸해서 특이사항, 개표 상황표에 좀 특이하게 나온 사항, 재분류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관내사전, 선두구동 관내사전인데 여기가 보면 재확인한 이유가 여기 잘렸는데 사유해서 분류기 개시시간 오류. 뭐 분류기 개시시간 오류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그걸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저간 다시 재분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상으로도 8시 15분에 거를 무시하고 다시 이제 10시 30분에 새로 시작을 해서 재개표를 한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 숫자는 같은데 여기서도 보세요. 똑같이 1117표를 넣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개시 시간 오르니까 수량에서 뭐 크게 막 이게 바뀌거나 한 건 없는데 여기 기계에서 분류한 게 당초에 분류했던 게 411, 611인데 411, 417, 614로 여기는 6개가 늘고 6개는 여기는 윤석열 후보는 3장이 늘고 3표가 늘고 뭐 그래서 분류하지 못한 게 64표에서 55표로 줄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재분류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일치하지 않게 나오는 것 자체로 이미 이 개표기의 신뢰성이라고 그럴까? 이건 못 믿을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재분류 기계번호도 같고 똑같은 1117표를 넣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다음 게 부산 북구거든요. 북구에 이게 좀 스캔 좀 제대로 뜨지. 얼마나 시간 아끼겠다 이렇게 흐르게 떠가지고 이게 뭐야? 회명동이야? 뭐야? 화명동? 화명 제3동 관내사전을 보면은요.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보고 사유, 투표지 분류기에 계속적인 더블 피딩, 뭐가 이렇게 종이를 기계에서 끌고 들어가는데 더블 피딩이 됐다는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참. 여기서 잠깐 곁길로 빠져서요. 지금 사인한 지역을 제가 전에 이분들은 막 열심히 투표 사무에 엄청 열심히 임했으니까 이분들은 뭐 더 칭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영상을 했고 지금 자료도 누적시켜 왔었는데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후배 중에 얼마 전은 아니고 20년쯤인가 그 부장판사로 퇴임한 후배가 하나 있어서 전화를 해봤죠. 그 친구도 이제 이 투표사무의 위원장으로 해서 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도장 찍었대요. 그럼 도장 찍은 거면 다른 사람들 맡겨놓고 그냥 딴짓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이 친구는 워낙 신실한 친구니까 자기는 뭐 다 새벽까지 끝날 때까지 앉아서 자기가 도장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괜히 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예?
투표 사무를 하면서 그렇게 성의 없이 할 친구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오해는 제가 거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게, 이 이제 시군구로 따지면 250 몇 개잖아요. 그리고 판사 인원이 대략 100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투표 선관위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그 확률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그 기본 원칙은 형사합의부 부장 판사나 하여간 이그 판사들은 여기 투표 사무에는 가급적이면은 투표 선관위원장으로는 지역 선관위원장으로는 임명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이제 나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배제가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TO가 모자란다든지 할 때 같으면 뭐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배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투표 사무에서 뭐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담당하게 되는 판사들은 웬만하면은 여기에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억측을 한 것 같아서 좀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가야죠. 물론 도장 맡기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그 후배와의 통화에서 들은 얘기로는 판사들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 직장인으로 생각을 해도 뭐 쉽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가. 그래서 그냥 제가 괜히 억측 부리고 뭐 오해했던 거는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부산 북구를 보게 되면 여기는 피딩, 아까 더블 피딩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더블 피딩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작업은 됐어요. 그리고 더블 피딩이 되고, 뭐 더블 피딩이라는 게 두 개가 뭐 같이 붙어 들어갔다는 건지 뭐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존 했던 걸 무시하고 새로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술장은 오히려 더 비슷하게 나왔어. 다른 데보다도 3장만 줄었나요? 3천. 아유, 글씨가 뭐 보이다 말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입력하려 그러면 환장해요. 자꾸 오류 나오고 해서 3330에서 3336 6명이 늘고, 윤석열 후보는 3573에서 3570 3장이 오히려 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오히려 막 여기는 개표기 자체의 문제라고 딱 명시가 됐잖아요. 개표기 피디공으로. 근데 여기서 숫자가 또 특이한 게 7415메가 투표수예요. 선거엔 투표용지 교부수고 투표수라고 해서 7415를 기록을 했는데 기기에는 7414만 넣었어. 7414개를 넣어가지고 돌린 결과가 뭐 분류되고 한 거를 빼고 나서 보니까 얘는 315표를 분류 못한다고 심사집계부로 넘겼는데 316표가 나왔네. 그래서 1415가 우연히 맞았어요. 근데 다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는 7414개를 넣었는데 한 표가 어디로 갔어. 또 7414가 됐어. 그대로 7414야. 한 표 어디로 간 거죠? 그래서 기록은 하여간 뭐 차이가 났다고 1표를 기록했으니까 뭐 이걸 믿기는 믿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여기서 한 표가 더 나왔던 건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더블 피딩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이게 이 정도면 비교적 정확하게 된 거예요. 3000 몇 장에서 6장 3장 차이 나는 거는 아이고 지금까지 개표기 오류 난 거에 비하면 아주 준수하게 난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게 뭐 무효표 숫자도 무효표가 27개 28개. 이게 개표기를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어디 제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워낙 흔한 일이라서.
자, 다음엔 부산 영도구 사례 한번 보시죠. 영도구. 아유, 여기는 원인이 있을까요? 선거 인수 오류로 인한 재분류래. 그래도 여기 부산에는 친절하게 이 뭐 왜 재분류를 했는지는 지금까지는 딱딱 잘 설명해 놨어요. 선거 인수 오류래. 아, 1299라는 숫자를 어디서 끌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못 끌어와서 다시 카운팅, 다시 이제 분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찍찍 지우고 다시 쓰면 되지. 뭐하러 다시 재분류를 하냐? 그죠? 이게 어디서 뭐 참조를 하거나 뭐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 숫자만 고치면 되는 거야. 이 숫자, 이렇게 선거인 수가 1299명에서 1104명으로 바뀐 것만 확실하게 근거가 확실하게 뺐다 그러면 딱딱 긋고 1104 그랬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를 하여간 개표기를 다시 돌렸어요. 다시 돌리다 보니까 447인데 445로 이재명은 하나, 두 개가 줄고 윤석열은 554에서 556으로 두 개가 늘고 그러면은 여기가 단순히 예?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게 다 요거는 다 똑같고 여기 한 명이 뭐 이렇게 분류됐냐? 그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경험이나 아니면 모의 그 분류기를 돌렸을 때 검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로 놓고 보면 이 숫자가 두 개가 차이 난다고 해서 여기 게 여기로 분류되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구성 요소가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 개표기의 문제는 뭐 앞에 세 개만 해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테고 지금까지는 요 이제 요거 표로 이건 버리고 이 표로 설명을 드리면 자, 기계에서 분류한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이렇게 해서 요 작업 결과를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여기서 이제 73표를 다시 예? 후보별로 요건 사람이 직접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를 해서 26표, 31표 이렇게 쭉 나눈 다음에 무효표까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개표기의 오작동도 그렇고 지역별로 편향되게 나타나오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개표기는 못 믿겠고 지금까지는 여기 선관위에서 발표한 수, 요 숫자가 뭐냐면 기기에 발표한 거랑 사람이 분류한 거랑 합친 숫자를 개표 결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발표 결과는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기계로 분류한 거하고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분류한 거를 따로 나누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 한 군데를 보고 가죠. 뭐. 조금 전에 부산 영도구를 봤으니까 부산 영도구 한번 가서 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개표 상황표에 나왔던 그 동별 투표소별 당일 투표수를 다 입력을 한 겁니다. 이게 초록색이 기계가 분류한 숫자 그리고 빨간색이 사람이 분류한 숫자 요 득표수를 다 일일이 옮겨줬고 또 관내 같은 경우는 동별 관외는 시군구별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여기에 또 그 밑에 거를 집계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요게 개표기를 통과한 숫자 합계 당일 투표 합계 관내 합계 관외 합계 거기서 나온 게 계산한 요 득표율 그리고 요 숫자는 그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득표율 그러니까 그 기계에서 분류를 못해서 사람이 재확인한 그 득표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 기계에서의 득표율보다는 사람이 재분류한 게 더 확실히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요 득표율을 계산하고요. 그래서 요 위에 계산해 놓은 수치는 뭐냐면 여기 당일 득표를 보시면 기계에서 통과한 거는 12,007표 다시요.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득표율이 12,007에서 31,835를 나누면 37.7%거든요.
기계에서는 37.7%가 나오는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34.6%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빼면 3.1%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분류한 득표율보다 기계에서 3.1%가 높다는 얘기예요. 당일 득표율의 경우. 관내는 5.3%가 높고 관내는 3.6%가 높고.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 윤석열 외에 나머지 후보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후보들한테 간 것까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여기서 빼가지고 기타 후보들한테도 다 나눠주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항상 기계가 한 것보다 사람이 한 게 더 높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무슨 입장이 보수나 우파라고 해가지고 우파에서 유리한 숫자를 억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없어요. 뭐가 더 정확하냐를 보자고. 기계가 아까 다시 돌릴 때마다 틀린 숫자가 다른 숫자가 나오고 그런 것만 봐도 기계는 못 믿을 존재다. 거기 결과는. 그래서 사람이 한 거를 한 거고요. 이 4.10 총선하고 다르게 여기 대통령 선거는 이 기계에서의 득표율을 굉장히 그 신빙성이 훨씬 더 높은 게 뭐냐면 4.10 총선 데이터를 하면서는 높으면 대략 4%. 예? 그러니까 4%게 뭐냐면 여기 재확인한 투표수하고 거기서 유효 득표로 인정된 요 숫자하고 기계에서 한 거하고 요 비율이 2%에서 3% 사이였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걸 합친 다음에 해야 되지만 제대로 하려 그러면 C19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7% 가까이가 나와요. 네? 6.67%네요. 그러니까 이게 100장 중에 6장을 재분류했던 6장 내지 7장을 이게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꼭 여기만이 아니고 부산 동구 볼까요? 부산 동구도 3,800대 5,400이면 여기도 6%가 넘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이 숫자에서 나눠보죠. 여기도 7% 가까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표본 숫자가 적다고 하는 문제는 이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진짜 이거 시비 걸기 어려울 거예요. 6.67%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이 숫자를 비교해서 이 샘플의 숫자가 몇 프로로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얼추 보기에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는 지금 후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몇 명이었지? 14명이잖아. 14명이니까 그 칸 수도 칸 간격도 좁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못하는 얘가 좀 많았지 싶기는 한데 그러면 어쨌든 그 기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분류할 수 있는 숫자가 늘었다고 보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요렇게 기계 득표율로 계산한 수가 나오면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이 숫자로도 보면 그러니까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졌다는 의심은 지금까지 4년 내내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당일 득표율이랑 사전선거 득표율이랑 같은 득표율이 나와야 정상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11,800대 21,000이면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한 56%가 되는데 관내 거 한번 계산해보죠. 69%. 관내는 84%. 국외는 엄청날 거예요. 200%가 넘게 나와요. 2배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전선거가 더 높게 나오는 이거는 뭔가 숫자를 부풀려서
민주당 쪽에 넣어줬기 때문이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숫자를 일단 그 당일 숫자는 그대로 갖다 놓고요. 나머지 민주당 외에 나머지 후보들 숫자도 그대로 제가 계산된 숫자를 사람이 제약이난 득표율을 적용한 그 득표수를 넣고 요 비율대로 상대적인 비율은 같을 테니까 사전에도 그래서 요 비율대로 민주당 관내 득표수를 구해보면 9,398표를 했으면 요 당일 투표 비율이랑 같게 되는 거예요. 9,398표를 정도를 투표했다면 뭐 이 차이가 안 날 텐데 실제로는 11,613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차이만큼을 부풀려서 여기 이재명 후보한테 넣어줬다. 그게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관 외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국외부재자도 뭐 적기는 하지만 이건 152명. 그래서 3,433명이 더해졌습니다. 더해져서 민주당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얹어졌다. 요 10.3%의 의미는 여기 실제로 사전선거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관내 국외부재자 합치면 3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400명이 더해졌으니까 10.3%가 더해졌다. 이렇게 이제 왜냐면은 지역마다 선거인 수가 다르니까 그 비율로 표시를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비율로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영도구만 놓고 보면 55대 42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지만 이 표 바꾸기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에 의한 영향을 빼고 순수하게 이 영도구의 표를 전부 사람이 수개표했다고 치면 59대 38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3,433명을 빼고 계산을 하게 되면 62대 35가 됐다는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했던 31개 시군구 외에 30군데를 더한 거죠. 한 전국 투표 인원으로 따지면 한 30%? 10% 정도를 더한 거죠. 정말 결과. 요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입력된 62개 선거구의 데이터를, 시군구의 데이터를 딱 뿌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 지금 투표자 수가 3,350만일 거예요. 이게 유효 득표수.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유효 득표수가 전체 합친 게 전국이 3,350만 개 정도였으니까 지금 몇 프로를 했냐면 24% 정도를 지금 입력을 한 거예요. 3,300만 중에 793만 6천 명을 제가 숫자를 입력한 거니까.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요 앞에 31군데를 38개였구만요. 38개를 넣었을 때의 요 표를 보시면 요때는 선관위 발표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51.5대 45.1이었습니다. 예? 뭐 우리가 0.7%로 이긴 건 알지만 여기 지금 제가 입력한 38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선관위 발표가 51.5대 45.1이었고 요 상황에서 지금 개표기 영향을 빼고 계산한 게 7.3%다. 이거는 선관위 발표보다 3.6%가 낮아지고 윤석열 후보는 3.7%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영향이 7.3%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지막 결과로 나와 있는 0.7%에다가 7.3%를 더하면 8%를 이긴 선거였다. 모든 표를 수개표로 했다면. 그리고 여기는 뭐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제 표 부풀리기까지를 포함해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를 감안해서 보면 44대 52로 오히려 역전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여기 뭐
그 수개표를 했다고 해도 역전이 된 상황이네요. 38개에서. 그러니까 여기 7.5, 7.3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선관위에서 발표한 51.5%보다 이재명은 7.5가 줄고 윤 대통령은 7.3이 줄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합산하면은 14.8%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당초 발표한 것보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38군데에서 14군데를 더 넣었거든요. 14군데를 더 넣은 게 주로 주로 부산이랑 서울 지역에 많이 입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이제 부산 지역하고 서울이 늘다 보니까 요 격차는 아까 51대 얼마였죠? 51대 어디였나? 51.5대 45였는데 이 격차가 좀 많이 줄었죠. 49.8대 46.6%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보니까 여기에서의 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이 수개표를 했을 때를 가정한 그 득표율 차이가 더 나요. 아까는 3.5였나 그렇죠? 3.6, 3.7이었는데 이제 개표기 결과가 지금까지 결과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유리하게 격차가 줄어들수록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다시 잊어버렸네. 3.6, 3.7에서 4.1, 4.1로. 그러니까 요 의미는 윤석열 후보의 표를 4.1%를 빼서 여기에 4.1%를 얹어줬다는 의미였으니까 그걸 빼고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율보다 이재명 후보는 4.1%가 줄고 윤석열 후보는 4.0%가 는다. 그러니까 그 개표기 조작을 빼게 되면 그래서 실제 요것만 반영한 결과로 보면 8.2%에다가 마지막에 발표한 0.7%를 더하면 8.9%가 될 거란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인수 그러니까 경합 지역이거나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조작 비율이나 개표기 조작 비율이나 선거인수 부풀리기 비율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 격차가 윤석열 후보가 따라잡는 만큼 이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얼핏 보기에는 지금 이 앞서 38군데 넣었을 때는 14.8%로 해서 7.5대 마이너스 7.5% 7.3%였는데 이게 61군데를 놓고 보니까 16%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0.7%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격차를 줄이고 역전하는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전부 입력을 해가다요. 그러면 이 차이는 점점 더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얼추 그냥 통과부로 해보니까 이 차이가 한 17% 내지 18%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0.7%를 이긴 데에다가 이거를 더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24%까지를 입력한 상황에서 보면 요것만 봐도 16.7%로 대통령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 아니구나. 요 결과는 그렇지만 예? 이게 이제 여기다가 최종 결과를 7% 이긴 것까지를 더하면 16%가 차이가 날 거란 얘기예요. 요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62군데 24% 정도 인원을 입력했을 때 결과를 보면 이 숫자에서 비교해 보면요. 개표기 조작 결과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뭐 기타 후보들한테도 가고 오고 한 게 있으니까 대략 요 윤석열 후보 표를 빼서 이재명 후보로 더하는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 숫자는 같죠. 요거는 아마 단수 차이일 거예요. 단수 차이거나 이게 몇 명이 차이가 나는 거야? 한 100명? 790만 명에서 지금 한 12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요게 뭐 저는 단수 차이를 당연히 인정하고 봐야죠. 네?
추정을 하는 거니까 다른 데서 차이가 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잘못 구분된 투표지? 뭐 이쪽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무튼 이 숫자는 같고 그 안에서 표가 움직인 거예요. 개표기 조작은 뭐 부풀린 숫자를 가지고 개표기 조작을 했으니까 이 부풀린 숫자를 합쳐서 이 두 숫자는 같은 상태로 놓고 그 안에서 표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했다는 거니까 그 영향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죠. 자, 이재명 후보는 395만 3천이었는데 개표기 조작 결과를 뺀 이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면 32만 4천 표가 늘었고요. 똑같이 윤석열 후보는 32만 6천 표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조작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 조작 영향을 빼면 이만큼이 오히려 늘어나고 줄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 개표기 조작으로만 해도 표 차이가 나게 된 게 65만 표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줄고 이 사람은 늘도록 개표기가 조작을 했으니까. 자, 이 65만이 이제 요게 개표기. 그리고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득표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요 윤석열 후보 숫자가 같고 후보가 득표한 숫자가 같고 거기서 부풀려진 이재명 후보에게 부풀려졌던 수를 빼는 게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숫자니까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 362만 9천에서 307만 그 사전선거에서 부풀린 숫자를 부풀리기 전에 실제 투표수를 추정한 것을 빼게 되면 55만 표가 부풀려져 가지고 예? 55만 표가 부풀려져서 윤석열 후보에게 갔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럼 뭐 이거 합쳐보면 합계가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793만 6천 명이 유효 투표를 하는 동안에 120만 명이 어쨌든 개표기 조작 65만이랑 선거인수 부풀리기 55만이라 가지고 부풀려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요걸 24% 790만 명을 넣어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어차피 결과는 뭐 며칠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다가 나누기 이 숫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다 끝나고 나면 예? 다 끝나고 나면 몇 표 정도가 부풀려졌겠느냐. 표가 부풀려진 건 230만 표 정도가 부풀려질 것이고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는 뭐 어디가 얼마나 덕을 보고 손해보고 할지 모르지만 그걸 절대값으로 더하게 되면 270만 장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35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그 중에 500만 명 정도가 조작에 의해서 이쪽 표가 이쪽으로 가거나 230명가 더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거라 이거를 지금 이제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라고 나온 것 중에 최소한 230만 표는 이미 이제 가공의 숫자가 들어가게 된 거고 이건 이 안에서 표 가리를 통해서 후보 표를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숫자를 카운팅을 했으니까 전체가 이제 집계되면 대략 500만 명 정도가 조작에 의해서 됐을 거다. 그리고 이 합계 숫자 같은 이제 합계 숫자란다. 실제로 득표율 차는 이거보다 더하게 예를 들어서 17% 18%에다가 0.7% 더하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거 15%보다 더 높게 한 17% 내지 18% 득표율 차로 대통령이 이긴 걸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그냥 해봅니다. 뭐 그거는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쭉 늘어나겠지만
그냥 개표 방송 보는 셈 치면은 이런 재미도 있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자, 그러면 요게 지역별로 어떤지 한번 선거인 수 부풀리기 숫자 비율은 제가 뭐 따로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전국이 집계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기왕 계산해 놓은 거니까 그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어디 한 대가 어디 있나? 요 숫자, 요 숫자를 그대로 옮겨 요 총 득표율에서의 차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서울 도봉구 4.7 마이너스 4.7이잖아요. 도봉구 4.7 마이너스 4.7. 그 요 숫자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니까 쭉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 광역 단체별로 해놨으니까 한번 요 비율을 보시죠. 지금 이 숫자를 그냥 평균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거 숫자에서 계산을 해서 이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이 숫자를 평균을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4.5%가 이제 지금까지 62군데를 했을 때의 평균이라고 치면 자, 충북, 충남 보세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조작이 된 것 같죠? 그죠? 개표기 조작이 훨씬 높은 비율로 됐습니다. 제주, 전북까지를 쭉 놓고 보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온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라북도 쪽에는 거의 개표기 조작은 없었다고 볼 정도로 저도 무방하다. 뭐 인천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대표할 만한게 없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정도. 여기는 근데 그 사전 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서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부산도 보면 부산은 전국보다 훨씬 높게 나오죠. 그죠? 전국이 4.5인데 대부분 높게 나오죠. 대구 두 군데밖에 그러니까 좀 비교하기 그렇고 또 광주 특이하게 하여간 여기는 조작 흔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경남은 어떨까요? 대략 비슷한 정도? 경남이 여기까지니까. 전국보단 조금 높은 게 아닌데, 다 높게 나왔습니다. 울릉군만 빼고. 경남도, 경남 한 군데니까 그렇고,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강원도는 높고, 요거는 이제 지금 지역이 좀 평정되게 돼 있어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지만 여기도 확실한 거는 하여간 전라도, 광주 전라남북도 광주에서는 조작 흔적이 없거나 아예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칸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네. 여기 있네. 사전선거인수 조작률도 제가 넣어놨었네요. 사전선거인수 조작률을 보시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지역별로 봤던 거예요. 요 숫자. 실제 사전선거에 투표한 사람보다 26.4%가 더 부풀려졌다. 그 뜻인 거니까 요 비율이 그 비율인 겁니다. 어디 갔지? 요 비율이. 그래서 전국 지금까지 평균으로 따지면 13.1%인데 충남 충북 지역은 좀 낮죠. 그죠? 요 평균보다 낮죠. 제주도는 조금 높네요. 전북 지역은 패턴은 찾기가 어렵네요. 낮은 데는 낮고 높은 데는 높고. 인구가 높은 데일수록 높나? 약간 좀 여기 전국 평균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13.5, 13.1%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왕창 높죠. 2배 이상 되죠, 다. 대부분 또 인구가 많은데 아니야. 부산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부산은 또 상대적으로 적어요. 대구도 그렇고요. 대구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광주는 좀 높게 나오죠. 거의 광산구는 특이한데, 이간
여기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 그리고 경북도 낮게 나오고, 경북은 충격 13%보다 많이 낮잖아요. 경남도 대체로 낮고, 경기도는 뭐 들쭉날쭉이네요. 이게 뭐 전체를 해보면 쭉 뭐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조작 비율은 높지만 사전선거 부풀리기는 낮고, 뭐 이런 지역별로 그 광역 단체별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살짝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편의상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서 데이터 입력되는 거를 그 폴더에다 담아놨다가 입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대통령 선거 자료는 하여간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은 생각이 뭐냐면, 아까 보셨지만 이 재확인 득표수, 여기 숫자가 이 숫자가 아닌가? 여기 여기는 전체 유효 득표에다가 곱한 숫자를 꺼내 놨으니까, 여기서 그 재확인한 표가 전체에서 몇 프로 되는지 이걸로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아무튼 아까 봤듯이 6% 이상이 재분류를 했거든요. 사람이 확인했거든. 그러면 나머지 94%와 6%에서의 득표율을 비교하는 게 그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건 샘플을 6%를 추출해 가지고 분석을 한 거랑 같은 개념인 거니까 확률이 뭐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네? 줄어든다 그래야 되나? 좀 높아진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해서 득표율을 계산하는 게, 지금 지역구하고는 또 국회의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후보들도 똑같고, 예? 또 이 분석하는 지표도 똑같고, 거기다가 재확인한 보수가 거의 7%에 육박하는 숫자다. 그러면 이거는 설명하기도 간단하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토를 달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지는 거고, 그냥 샘플 숫자가 6%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뭐 0. 몇 프로 가지고 4천만 명 여론조사를 하면서 1000명, 2000명 조사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서둘러서 작업을 끝내서 이 자료가 여하에 하여간 대통령께 좀 알려지게 돼서 최소한 지금 4.10 총선 수사를 지시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4.15 총선이랑 4.10 총선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을 뭐 수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그 방해 요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7%가 아니고 17%, 18% 이겼던 거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대통령이 확실하게 의지만 갖게 된다 그러면, 예? 그 수사 지시를 하는 것도 쉬워질 것 같고, 오히려 자기 선거를 걸고 한번 해보라고 자신 있게 내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지금 자세 뭐 국힘당 대표들도 뭐 부정선거 이슈를 다 들고 나왔으니까, 누구야, 한동훈 후보만 빼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딱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예? 그냥 전국을 하나로 딱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후보들도 다 다르고 뭐 이러니까 설명하기가 까다로운데, 요거는 아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요, 지금 정말로 저는 이게 먼저 이거를 처단을 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사를 꼭 지금 안 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을 잠시 한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관성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선관위 애들은 부정을 계속 저질러야 되거든요. 왜냐면 4.15 때 사전선거가 당일 투표보다
당연히 민주당이 한 13% 이상 높게 나온 게 그 4.15 총선이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4.10 이번 총선이 아주 정상적으로 치러져 가지고 그런 변칙이 안 보이고 정규 분포가 딱 영에 수렴하게 그 차이가 이렇게 종 모양 하나로 나왔으면은 오히려 4.15 때 부정을 자기네가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얘네는 앞으로 계속 그 종 모양이 나오게 조작을 해야 이 앞에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는 거를 지들이 증명하고 가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고 이쪽을 클리닝을 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선거 제도만 정확하게 그런 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이런 선거인수 부풀리기나 네? 또 개표기 조작이나 이런 거 없이 그건 제가 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사전선거 문제보다도 사실은 인쇄날인 없애면 대량으로 200몇만 표를 집어넣었을 확률은 일단 줄일 거 아니야. 그죠? 그 투표소마다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어디서 그 도장을 알아서 찍어서 넣겠어요. 뭐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200 몇십만 표를 넣지는 못했을 거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것처럼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 개표기를 안 쓰면 되잖아. 그죠? 개표 사무원 중에 불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쩌다 몇 장을 더 끼워 넣는 건 가능하겠지만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개표기에서 저렇게 막 얼마였어 지금 65만 명 65만 표를 숫자로 바꾸게 해가지고 저렇게 조작을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무튼 뭔가 이런 인쇄날일을 없애거나 없애는 거하고 개표기를 없애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 현장 수개표도 물론 당연히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하는 거 그런 하여간 좀 공정하게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딱 제도를 만들어서 이 다음 선거를 한번 딱 치렀을 때 이런 편차가 없다. 그러려면 사전선거가 있어야 되나? 사전선거도 같이 해야 이전에 사전선거랑 당일이랑 편차 있던 거를 이 다음 공정한 선거에서 증명을 해가지고 처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 그 사전선거를 없애버리면은 얘들을 처단할 방법이 없어지는데? 먼저 처단을 하고 그러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사전선거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의심하는 개표기 조작이나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투표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보니까 뭐 개표기는 이제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 분석에서 일단 제외가 될 테고 사전선거에서 사전 득표율이랑 당일 득표율이랑 쌍봉 그래프가 나오는 게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인쇄날인을 없애고 개표기를 없앴는데 사전과 당일에 그런 편차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앞에 4.10 총선이랑 4.15 총선의 부정이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시효가 어떻게 되나? 그 선거법 시효는 뭐 6개월인가 뭐 어쩌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국가 전복 뭐 내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시효가 뭐 4년 8년 정도는 널널하게 되지 않나요? 야, 그러려면 요놈들을 처단하려면은 사전선거를 유지하면서 부정 소지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되네. 그냥 여기서 사전선거를 확 없애버리고 당일 선거를 해버리면 개표기 조작 영향은 개표기가 아니야 개표기는 무조건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개표기도 안 쓰고 사전 선거도 없고 그러면 이 앞에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거를 증명할 방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네. 비교 대상이 달라져 버리니까. 야, 이거 사전 선거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야 되나? 아이러니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공정하게 되고 얘들도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 사전 선거도 없애고 딱 당일로 해서 현장 수개표하고 전자개표기 없애고 무슨 인쇄 날인 당연히 없고 그렇게 해버리면 얘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는데 아무튼 하여간 뭐 그때까지 갈 거 없이 예? 그 제가 봐서는 지금 입법까지는 아주 뭐 특검도 택도 없는 얘기고 지금 의석수로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그 지시를 해서 이거를 일단 먼저 밝히는 게 급선무겠네요, 그죠? 지금 4.10 총선 수사를 통해서 이놈들을 처단을 해놓고 뭐 사전선거를 없애도 없애야 예? 말이 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오죽 답답하면은 국정원에 아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 저보다 선배니까 이제 정년퇴직 했으려니 생각하고 뭐 이거저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뭐 이건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걸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 때 국내 파트를 확 없애버려 가지고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한테 그렇게 후달렸답니다. 예? 사법 처리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정보를 핸들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조직 자체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발표한다기보다는 하여간 이 숫자만 대통령한테 들어가면 뭐가 국정드래곤가 확 걸릴 것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영상 보신 분 중에 이 자료를 어떻게든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겠다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을 그대로 보내드리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국 작업 끝난 다음에 딱 한 장으로 브리핑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조작 결과는 입력은 거의 했는데 이빨 빠진 것 때문에 완전히 종료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 데이터 입력해 가면서 영상으로 올리지 못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